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최근 이런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의 열풍인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피규어 AI, 보스턴 다이나믹스, 수많은 업체들이 이런 로봇을 발표하고 있고요. 유니트리 같은 중국 업체들마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어요. 저도 미래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망을 밝게 보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히 이제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휴머노이드 하면은 이렇게 가정에서 쓰는 로봇을 생각하는데요. 진짜 로봇이 필요하고 이 상용화가 좀 먼저 되는 곳은 가정용이 아니고요. 이제 산업용이죠. 산업용은 이제 공장이나 물류 창고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런 산업용 로봇은 이런 인간형 좀 베이스 로봇이 좀 비효율적인 것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아마존의 물류 로봇인 이 키바라고 하는데요. 이 단순한 구조의 로봇이 위로 선반을 들어 올려서 이제 막 움직이는 거예요. 1.4톤까지 들 수 있고요. 가격도 매우 싸고 배터리 효율도 뛰어나고 구조도 단순하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인간형 로봇이 한다고 하면은 이게 힘들겠죠. 허리 디스크 나가겠죠. 이게 무게를 견딜 수도 없고요. 설령 이걸 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좀 가성비나 유지 관리 면에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생산 라인에서 이렇게 막 로봇 팔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것도 휴머노이드가 만약에 한다. 굳이 손에 전동 드릴을 들고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이 작업을 하면 이게 효율성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이 사피엔스는 허리를 굽혀서 이런 선반을 옮기거나 이런 볼트와 너트를 잘 돌릴 수 있도록 진화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형 로봇이 보기에는 신기할 수 있지만 이런 산업 현장에서 쓰기에는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 단점이 있는데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가구 쪽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20대 때 현업에 있을 때 선배들이 새로운 기능 넣는 거를 싫어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폴딩 도어나 리프트업 도어나 혹은 이제 레일이 서랍이 풀로 당겨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넣으면은 나중에 이거 100% 하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S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돼요. 근데 이게 오래 쓰다 보면은 막 움직이는데 소음이 생기거나 뻑뻑해져서 막 사용이 힘들거나 아예 안 움직일 때도 있고요. 이게 막 또 억지로 하다 보면은 이런 도어나 서랍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는 일도 생겨요. 그래서 디자이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원래 그 두 개 축이 있거든요. 신미성이라고 이제 보기에 아름다운 거, 그리고 기능성. 사용하기 편해야 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하자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저도 나중에 깨달았죠. 근데 이 산업용 로봇도 어쨌든 상용화가 되려면은 이게 기능도 물론 좋아야 돼요. 그리고 가격도 싸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자가 없어야 돼요. 고장이 잘 안 나야 되고 부품을 교체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게 이게 좀 쉬워야 되거든요. 이런 공장이 잠시라도 이 로봇 그 고장 때문에 멈추게 되면은 그러면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죠. 근데 이 휴머노이드는 이제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하자나 고장 유지 보수가 이게 쉬울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손가락만 봐도 센서나 특히 관절이나 감속기나 제어 장치나 액츄레이터 등 이런 수많은 이런 부품들이 과연 내구성이 얼마나 오래 갈까? 그리고 이걸 수리하는 거나 유지 보수하는 것도 딱 봐도 장난이 아닐 것 같죠. 오일도 얼마나 자주 갈아야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루시드 봇의 창업자분이 이제 정리한 건데 이제 인간형 로봇이랑 이런 좀 특수 목적 로봇이랑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은 유지 보수나 효율성이나 에너지 효율, 배터리죠.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 다 휴머노이드가 특수 목적 대비 불리하죠. 애초에 우리 인간의 육체로 하기 힘든 거를 이 특수 로봇으로 설계돼서 하는 거잖아요. 휴머노이드 인간의 육체를 가진 로봇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인간 형태의 로봇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자동화가 잘 된 공장에 가보면은 혹은 물류 창고 가보면은 대부분의 일은 이제 로봇이 해요. 근데 이 일이란 게 로봇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이게 좀 갑자기 변수가 생기거나 약간 자질구레한 좀 그런 보조 일을 이제 인간이 하는 거죠. 인간은 로봇의 어떻게 보면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기더라도 이 인간의 보조, 로봇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대부분의 일은 이런 특수 로봇이 계속하는 거죠. 아마존 창고에서 이제 기존의 로봇이 하는 일을 보조해주는 이 비짓이라고 하는 로봇인데요.
얘가 대표적인 이제 로봇 보조 휴머노이드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걸 봤을 때 이제 아마존 주주지만 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좀 조잡해 보인다? 좀 구리죠. 이게 피규어 AI나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보면은 되게 간지나고 멋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장난감 같은 느낌? 근데 이게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 디짓이란 로봇은 순수하게 이 물류 보조용으로만 설계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질구레한 기능은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조가 단순하고 고장도 잘 안 나고 유지 보수도 쉽고 가격도 싸고 배터리 효율도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골드만삭스의 작년 2월 자료인데 이제 여기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충전 후 로봇의 이제 구동 시간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1시간에서 많아봤자 뭐 4시간 정도인데 이 디짓, 이 아마존 물류창고 로봇은 16시간 동안 구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뭐 제가 좀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뭐 8시간이라는 말도 있긴 한데 어쨌든 다른 로봇 대비하면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딱 그 물류 일만 하게끔 설계되어 있어서 그래요.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기엔 조잡해도 그냥 물류창고에서 쓰기에는 효율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처럼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보다는 이렇게 특수 목적에서 딱 그 일을 하게끔 설계된 로봇이 오히려 상용화도 빠르고 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거는 이제 보통 일반 로봇의 보조 역할, 그래서 이 보조에만 충실하면 되기 때문에 인간만큼의 엄청난 능력까지는 아직은 좀 쓸데없이 고스펙일 수 있어요.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진짜 이 인간을 대체하는 휴머노이드가 상용화되는 거는 이제 산업용보다는 저는 가정용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근데 가정용 로봇이 이게 집안일을 하는 거잖아요. 얘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좀 애매하다고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서울시를 지금 쉬면서 3개월간 거의 전업주부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열심히 했죠. 뭐 청소, 빨래, 그리고 설거지, 정리정돈, 요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 느끼는 게 이런 것들을 로봇이 하기가 너무 애매해요. 이게 변수가 너무 많고 그때그때 로봇이 하기엔 난이도가 너무 빡세요. 그리고 경제성이 높다고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대신해서 수술을 하는 로봇 있잖아요. 다빈치 같은 이런 로봇은 경제성이 높죠. 근데 이게 그냥 가정주부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하는 로봇은 이거는 진짜 싸지 않는 이상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싸다고 해도 이 휴머노이드 특성상 이제 고장이 잦으면 혹은 이 수리가 힘들어요.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쓰기가 힘들죠. 뭐 일부 소수의 부자들이 과시용으로 그냥 전시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도 그냥 집에 로봇 한 대씩 쓸 정도로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그런 기술이 발전한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게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기술이 발전할 정도면 이제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누가 고용을 할까요? 최저임금 쓰면서 사람을 굳이 써야 돼요? 그쵸, 로봇이 다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텐데 누가 소비하고 누가 세금을 낼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과연 이거를 용인할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 기술은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거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용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택시 운전사나 우버, 뭐 트럭 운전사들이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없애는 기술은 사회적인 저항이 너무 세거든요. 근데 이거는 운전만 관련된 건데 이제 로봇은 전 분야에 해당되잖아요. 얘는 진짜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또 먼 미래에 뭐 경제성도 해결되고 기술, 뭐 하자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뭐 로봇세를 걷었어요. 정치적인 것까지 다 해결됐어요. 그래도 이게 힘든 게 지금 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제가 이 자료를 시칭하다 좀 놀랐는데 너도 나도 다 뛰어들고 있거든요. 뭐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특히 중국 쪽에 이름도 처음 듣는 스타트업까지 하면은 끝도 없이 지금 여기 하는 기업들이 쏟아지거든요. 물론 뭐 특정 주주들은 굉장히 반발하겠지만 저는 한 기업이 이 시장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엔지니어들이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저는 기술력은 어느 정도 상향평준화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예전에 2차 전지랑 그리고 전기차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좀 생각해보니까 반도체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기술 혜자가 과연 센가? 반도체는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을 좀 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2차 전지랑 전기차 쪽에 버블이 엄청 있었죠 한때. 근데 지금 돈을 잘 버는 그런 기업이 별로 없어요. 반도체는 엔비디아, 뭐 TSMC 그리고 브로드컴 같이 돈 잘 버는 기업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혜자가 반도체 쪽은 있지만 여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로봇이 이쪽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혜자가 과연 깊을까?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막 달려들면은 결국 그 시장은 피바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언젠간 가겠지만 뭐 당장 될 거야. 혹은 특정 기업이 이 시장 다 먹을 거야라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좀 투자하는 거는 이거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 뭐 좋게 되겠지만 다른 점도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는 일단 산업용 분야에서는 이 휴머노이드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가정용 로봇도 기술적 하자 유지 보수 그리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쟁까지 치열하기 때문에 이 투자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죠. 그리고 너무 중국이 지금 너무 참전하게 있기 때문에 피바다가 되고 있죠. 남는 진짜 돈을 버는 회사가 많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직접 만드는 회사보다 그런 회사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명 곡괭이랑 이 청바지 전략이 현명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로봇을 훈련시킬 때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없는 회사들을 위해서 그냥 가상 세계에서 로봇 훈련시킬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코스모스 플랫폼인데 얼마 전에는 여기는 이제 로봇 말고도 모든 플랫폼인데요. 이제 휴머노이드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루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휴머노이드를 학습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이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공짜로 거의 풀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데이터 없어도 내가 쉽게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로봇을 만들 수 있죠. CES 때 기조 연설을 했을 때 보니까요. 뭐 디짓도 있었고요. 피규어 AI랑 그리고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유니트리까지 해서 유명한 좀 제조사들이 다 이 엔비디아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뭐 종속이 된 건지 아직 유리하니까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지금은 공짜지만 이제 우리 칩이랑 우리 소프트웨어를 쓰라는 좀 포석이겠죠.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사실 엔비디아를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저도 이제 ETF로만 투자하고 있는데 저는 이 GPU 칩이 결국은 빅테크들이 이 자체 칩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타격을 거의 안 입었죠. 그리고 오히려 이 GPU 말고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이런 로봇 플랫폼 이런 거를 하는 걸 보면은 진짜 젠수왕 형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구글도 얼마 전에 이제 좀 더 정교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제미나이 로보틱스 플랫폼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직접 로봇을 내가 제작하기보다는 자기 플랫폼 안에 이런 로봇 기업들을 좀 품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아마존도 AWS에서 로봇 플랫폼이 기존부터 있었는데 이제 로봇 러너라는 좀 다른 플랫폼을 오픈했죠.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로봇이 있어도 수많은 로봇이 한 공간에 있으면은 이게 충돌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로봇이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다 이제 클라우드로 연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클라우드 로봇이 다 연결돼서 이제 더 똑똑하게 한 번에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군단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장은 로봇을 똑똑하게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데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로봇이 다 똑똑해졌어. 그러면은 이 수많은 로봇을 이제 일사불란하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좀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는 이제 결국은 클라우드를 가지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데가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좀 굉장히 보여주식 편향적인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엔비디아는 계속 잘 될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엔비디아가 이제 과거에 EPS 성장률이 90%였고요. 이제 넥스트 5년도 30%를 예상하는데 포워드 PER이 지금 20배 미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꽤 괜찮은 밸류에이션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전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37% 떨어졌으니까. 물론 뭐 저도 사지 않았고요. 뭐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단 낮다라는 거예요.
자, 중간 요약하면은 휴머노이드가 물론 전망이 밝지만 어느 정도 단점도 있고 한계도 있다. 그래서 이런 곡괭이와 청바지 전략이죠. 이제 플랫폼으로 소프트웨어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 여기서는 저는 엔비디아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실제로 자기 영역에서 이 로봇을 좀 가장 잘 활용하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업 두 가지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아마존은 지금 세계 최고의 로봇 활용하는 기업이에요. 2013년에 이제 지금 작년 2023년에 75만 대, 작년에는 아마 100만 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CAGR 연평균 증가율이 45%예요. 아마 내년 말이 되면은 이 로봇 수가 이제 인간 직원보다 더 많아진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0만 대의 로봇이 클라우드로 연결돼서 충돌 없이 하나의 목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인간이랑 협업해서 움직이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쌓고 있죠. 아마존이 최근 몇 년 동안 순이익이 진짜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로봇으로 인한 자동화랑 연관이 클 거예요. 지금 거의 20년 전 PER로 내려왔거든요. 지금 30배가 안 되거든요. 아마존은 모든 빅테크 회사 중에서 이제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죠. 아마 전 세계 제일 높을 거예요. 월마트도 아마 올해에는 능가할 거고요. 근데 이익률은 빅테크 중에 제일 낮아요. 그 말은 로봇으로 인한 자동화로 이익률이 높아졌을 때 그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포텐셜이 제일 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마존이 이런 로봇에 대한 기술이랑 그리고 경험 이런 걸 더 쌓아서 이 활용을 정말 극대화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결국 아마존이 이 제3자 다른 기업들에게 이 로봇 플랫폼을 이제 서비스하리라고 생각해요. 아마존은 항상 그렇게 자기 사업을 넓혀왔거든요. 처음에는 책만 팔았죠. 근데 지금은 온갖 모든 물품을 다 팔고 있죠. 그리고 서버가 좀 남네. 이 남는 서버 어떡하지? 이거 서버를 팔면서 AWS가 시작됐죠. AWS도 처음에는 그냥 서버 공간만 빌려줬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양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다가 지금은 뭐 AI 훈련도 하고요. 뭐 시뮬레이션도 하고 로봇 개발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물류나 이제 배송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다른 데가 나도 좀 배송해줘. 그래서 다른 사람 물품도 같이 배송해주는 게 제3자 물류 서비스. 얘도 돈 엄청 벌고 있죠. 그리고 빠른 배송을 위해서 프라임 멤버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빠른 배송뿐 아니고 지금 컨텐츠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죠. 자기들이 이제 AWS 서버 운용할 때 이제 훈련이나 혹은 추론 이런 반도체 칩을 설계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들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개발자들한테 오픈했죠. 아마 나중에는 칩도 판매할 것 같아요. 로봇도 똑같죠. 자기들이 쓰려고 지금 열심히 개발했는데 이게 더 완벽해지면은 제3자에게 이 로봇과 이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AWS를 활용해서 오픈하겠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이 이커머스는 일종의 미끼예요. 이걸로 일단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여기서 이제 기술이랑 이 데이터를 충분히 쌓은 다음에 결국은 AWS로 소프트웨어로 돈을 풀어서 버는 좀 똑똑한 회사죠. 가정용 이제 휴머노이드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미국 내 가전 기기들이랑 가장 많이 연동되는 게 이제 아마존 알렉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또 프라임 멤버십이랑 AWS랑 얘를 잘 연동하면은 가정용 로봇 시장에도 아마존이 꽤 큰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저는 아마존 주주거든요. 굉장히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여기에 사로잡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주주가 아닌 다른 기업도 생각해 봤는데 바로 샤오미입니다. 샤오미는 다크 팩토리로 유명한데요. 이게 공장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다크냐? 조명이 없기 때문에 깜깜해서 다크입니다. 이 산업 공간은 뭐 물류창고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아예 없으면 이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은 휴식 공간이 필요하죠. 그쵸? 그리고 식당도 필요하고 뭐 병원 같은 좀 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 싹 필요 없죠. 그리고 에어컨, 뭐 보일러 같은 좀 불필요한 온도로 인한 에너지 낭비도 없죠. 당연히 직원들 복지, 뭐 민원, 심지어 뭐 파업하잖아요. 이런 리스크도 없죠. 로봇은 불평이나 불만 없어요.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묵묵히 일하잖아요. 샤오미 제품 써본 분이 아마 많을 텐데
제가 휴대폰이랑 뭐 미핏 밴드랑 그리고 배터리, 가전기기, 그리고 가방까지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얘네가 가격도 싸고요. 심지어 품질도 좋아요. 디자인도 좋고. 이 대륙의 실수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데 이게 샤오미 제품만 쓰는 어떤 샤오미 팬인가?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샤오미가 자동화를 굉장히 다양한 품목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다양한 품목으로 자동화 로봇 공정의 데이터를 쌓은 데가 샤오미가 유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도 무시할 수 없죠. 전기차도 굉장히 잘 만들고 잘 팔리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샤오미는 하드웨어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도 잘해요. 그래서 미유라는 그 운영 체제가 OS가 있는데요. 이게 샤오미 제품끼리는 되게 연동도 편하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됐을 때 얘네도 이제 진출하니까 집안의 모든 샤오미 제품과 이 로봇이 연동이 된다? 그럼 좀 더 스마트한 좀 집사 역할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난해 4분기 보면은 이제 매출 성장률이 48.8%, 그리고 순이익 성장률이 69.4%. 장난이 아니죠. 이게 엔비디아 같은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진짜 제조업, 그것도 박리다매로 파는 회사인데 이렇게 성장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주가 빼고는 다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좀 많이 폭락했었는데 샤오미는 지금 1년 사이에 거의 3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이미 좀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휴머노이드의 한계 1번. 일단 공장이나 물류 같은 산업용 로봇에서는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고 시장의 파이가 특수 목적 대비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가정용은 대박일 텐데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특히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 플러스 이게 진짜 유지관리 보수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특히 중국 업체들이 미친 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휴머노이드 자체는 피바다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랑 전기차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이런 로봇 개발을 돕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략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구글, 아마존,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다 뛰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엔비디아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생각보다 뭐 높지 않죠. 그리고 로봇을 많이 좀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미 로봇 활용과 이런 경험, 데이터, 그리고 이걸 좀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을 가진 기업, 이런 데가 유리한데 저는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아마존. 세계 최대의 로보틱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가진 여러 플랫폼이랑 확장해서 적용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죠. 두 번째로는 샤오미. 이 자동화 경험이 정말 다양한 품목에 많은 게 장점 같아요. 소프트웨어도 강력하고. 단지 주가가 높은 건 좀 흠일 수 있겠죠. 이거는 저의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 보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투자의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고요. 또 특정 주주분들은 또 굉장히 분노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제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혹시나 뭐 궁금하신 거나 좀 의견 있으신 분은 댓글 편하게 남겨주셔도 돼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